새벽 4시 구로역에 사람들이 모인다. 아직 첫 차도 다니지 않는 시간인데 역 앞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지 않다. 두꺼운 패딩을 입은 사람들, 손에 서류 봉투를 쥔 사람들, 서로 말을 섞지 않지만 눈빛만은 비슷한 사람들. 그중 상당수가 50대다. 오늘 뽑는 인원은 20명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들 1시간, 2시간 먼저 나와 줄을 선다.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 저 사람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설마 저게 내 미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해 왔던 걸까? 우리는 은퇴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한다. 언젠가는 회사에서 나가겠지, 그때쯤이면 어떻게든 되겠지,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그런데 막상 은퇴가 현실이 되는 순간 삶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다. 특히 50대 이후의 구직 시장은 경력보다 나이를 먼저 본다. 새벽 4시 구로역에 모인 사람들처럼 말이다. 문제는 이 절망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은 서서히 아주 천천히 준비되지 않은 은퇴로 흘러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시작이라는 점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라는 자동 시스템이 있다. 매달 정해진 날에 돈이 들어오고 건강보험도 회사가 처리해주고 인간관계도 회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이 구조가 한 번에 사라진다. 그걸 자유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자유는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 사례 하나를 들어보자. 김씨 58는 30년 넘게 중견 제조업체에서 근무했다. 성실했고 평가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 구조 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했다. 퇴직금이 꽤 된다고 생각했다. 몇 년은 쉬어도 되겠지라고 여유를 부렸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쉬는 동안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었고 다시 일을 찾으려니 선택지는 거의 없었다. 경비, 물류 상하차, 단기 계약직. 결국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게 됐다. 김씨 말이 이렇다. 회사 다닐 땐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두 번째로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연금, 부동산, 저축만 떠올린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떤 역할로 살 것인가다. 회사에서의 직함은 사라지는데 그걸 대체할 정체성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 두 번째 사례다. 박씨 62는 공기업에서 은퇴했다.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였다.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없었다. 처음엔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해봤지만 1년이 지나자 우울감이 깊어졌다. 결국 동네 작은 시설에서 주 3일 관리 일을 시작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박 씨는 이렇게 말한다. 돈보다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느낌. 세 번째로 은퇴 후 노동은 생계형과 연결형으로 나뉜다는 점이다. 준비가 안 된 은퇴는 생계형 노동으로 직행한다. 선택지가 없고 조건이 나쁘고 몸이 힘들다. 반면 준비된 은퇴는 사랑과 경험을 연결하는 노동으로 이어진다. 강의, 컨설팅, 파트타임, 지역 활동 등이다. 수입이 크지 않아도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 세 번째 사례를 보자. 이씨 55는 퇴직 5년 전부터 준비했다. 회사 다니면서 관련 자격증을 땄고 주말마다 강의 경험을 쌓았다. 은퇴 후 바로 큰돈을 벌진 못했지만 꾸준히 요청이 들어왔다. 지금은 주 23회만 일한다. 이 씨는 말한다. 은퇴하고 나서 뭘 할지 정해져 있으니까 불안이 확 줄더라고요. 결국 새벽 4시 구로역에 모인 50대 구직자들의 절망은 개인의 실패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명 있다. 은퇴를 나중에 닥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구조를 바꿔야 할 인생의 전환점으로 보는 것이다.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거창할 필요도 없다. 지금 하는 일과 연결될 수 있는 작은 가능성 하나, 돈이 안 되더라도 역할이 되는 활동 하나, 그리고 월급이 사라진 뒤의 하루를 그려보는 것.
그게 없으면 누구나 새벽 4시에 구로역에 서게 될 수 있다. 그곳에 서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시급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그럼 은퇴 준비를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 문제는 50대 이후의 준비는 3040대 때와는 난이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이건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된다. 먼저 신체 변화부터 보자. 의학적으로 보면 근육량은 40대 후반부터 매년 1% 이상 감소한다. 특히 하체 근력과 순발력은 눈에 띄게 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퇴 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폭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거다. 몸 쓰는 일은 버거워지고 그렇다고 사무직은 나이 제한에 걸린다. 그래서 준비 없는 은퇴가 곧바로 새벽 인력 시장이나 단기 노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한계에 가깝다. 그 다음은 뇌의 변화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은 2030대에 정점을 찍고 이후 서서히 감소한다. 물론 배울 수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스트레스다. 은퇴 직후 갑자기 이제 와서 새로운 걸 배워야 한다는 상황에 놓이면 뇌는 그걸 위협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불안, 회피, 우울로 이어지기 쉽다. 많은 50대 은퇴자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멈춰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뇌가 이미 방어 모드에 들어간 상태인 거다. 심리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회피 성향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이익을 얻는 것보다 이미 가진 걸 잃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래서 은퇴 전에는 지금 직장 그만두면 손해라는 생각이 강하고 은퇴 후에는 새로운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더 손해라는 생각에 발목이 잡힌다.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간다. 이런 신체 뇌 심리 변화를 종합하면 중요한 결론 하나가 나온다. 은퇴 준비는 늦게 시작할수록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회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새벽 4시 구로역의 풍경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다. 수십 년간 미뤄온 선택의 결과가 한 지점에 모여 드러난 장면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해법은 뭘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럼 더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하나? 부동산 하나라도 더 사야 하나? 물론 자산은 중요하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소득의 크기보다 통제감과 사회적 연결이다.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역할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느리다. 다시 말해 조금 벌더라도 내가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다. 반대로 생계에 떠밀려 일하는 경우 소득이 비슷해도 삶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방향을 바꾸는 데 있다. 얼마를 벌 것인가 보다.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세 가지다. 첫째, 지금 하는 일의 경험을 잘게 쪼개는 것이다. 직함을 버리고 내가 실제로 해온 일의 기능을 정리해보는 거다. 관리, 설명, 조정, 교육, 문제 해결 같은 것들 말이다. 이게 은퇴 후 역할의 씨앗이 된다. 둘째, 수입보다 반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 번에 큰돈 버는 일보다 몸과 뇌가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셋째, 최소한 하나의 사회적 소속을 은퇴 전에 만들어 두는 것이다. 동호회, 지역활동, 강의 모임, 협회든 뭐든 상관없다. 이 연결고리가 은퇴 후 삶의 추락을 막아주는 안전망이 된다. 결국 은퇴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다. 의지의 문제도 아니다. 인간의 몸과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삶의 구조를 바꾸느냐의 문제다. 새벽 4시 구로역에 서 있는 50대 구직자들의 모습은 그래서 더 아프다. 그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은퇴의 진짜 얼굴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그 장면을 남의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라 과학과 현실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다음 장면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